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입니다. 6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라시 돌았나요? 다시 시작된 거래 감소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떤 게 돌았냐면 규제 지역 해제 현황 그러면서 여기에 엠바고 이거 보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엠바고 하면서 빨간 글자로 딱 되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조작이 쉬우냐면 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글자 몇 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몇 개 조정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될까봐 저는 밑에 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이 지라시만 알았지 이 뭐 지라시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났었죠. 주정심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 제가 요거 자주 인용할 거예요. 요거 제가 만든 자료라서 자주 인용을 할 건데요. 과거 여기 파란색 선 일본이에요.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어요. 지금 오늘 내일 하면 미국에서 금리 0.75% 올릴 확률이 90% 이상 이야기가 나오죠. 금리 당분간 한 1년 반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오릅니다. 어디까지? 기준금리 4에서 5%까지. 미국 기준금리 4% 이야기가 나요. 우리나라도 4에서 5% 정도까지 기준금리 오르고 대출금리 하단이 6.5%. 야, 내년에 입주하시는 분들 장난 아닐 거예요. 장난 아닐 거예요. 물론 추후에는 다시 금리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0에서 2% 구간의 성장률을 가지게 되면 금리도 당연히 거액을 맞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내년 하반기쯤에 입주를 한다? 아주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 분양권 대구에서 막 투매도 나오고 마이너스 P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했어요. 부산도 입주 물량 계속 많죠. 이 부분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뭐 5년 고정 이후 변동 이런 거 하게 된다면 야, 한동안은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적인 금리를 경험하게 된다. 야, 만약 6% 대출로 해서 5년간 고정이라고 해보세요. 5년간. 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집값 이 복리로 쳐주잖아요. 또 복리로. 야, 이거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거? 최소한 30% 이상 올라줘야 된다. 좀 무시무시한 숫자라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럼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 부산은 요 단계예요. 3국면 끝자락이에요. 이제 4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규제는 언제 해제가 되느냐? 5국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한 2년 정도. 저는 언제로 보느냐? 총선 전에 해서 분위기 좀 잡고, 야, 내가 너희 다 지금 투자할 기회를 다 열어준다. 규제 해제준다. 이렇게 좀 시그널을 보내고, 그때쯤 되면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어서 규제를 해제도 사람들 반응이 좀 시큰둥할 쯤이에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 이거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는데 그나마 유력한 것은 2년, 짧게는 2년 정도 후에 내놓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가장 효과가 있고 명분도 서고 총선을 위한 하나의 승리 전략이 되지. 지금 선거도 다 끝났는 이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규제를 해제해 주겠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틀치 다시 짝대기 길이가 길어졌어요. 이틀치 물량 모여서 42,000건 넘어섰습니다. 연초 대비 몇 퍼센트인가요? 40% 넘게 물량이 증가했어요. 이게 끝이냐? 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작에 불과하다. 부산 전세 시장 가팔라졌죠? 가팔라지면 이 점점 가팔라집니다. 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전세도 내놓고 매물도 내놓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전세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더 가팔라지는데 초반에는 전세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세 물량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 나타날 듯 합니다. 전체 임대 물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처럼 위에 휘어져 올라갑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78건도 많은 거 아니에요. 80건 이상 이렇게 막 넘어가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5월에 거래량 36건 신고되었어요. 이제 거래 일수로 치면은 거래량 많은 날 포함해서 야, 이거 정말 4월에 거래량 넘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좀 기약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월 말로 가면 신고 건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5월 초반에 거래량이 아주 적었을 때 야,
저는 제 연초만 해도 계속 이 절반, 전년 동월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속 잡았기 때문에 5월이 꼭지점을 찍을 거라고 했는데 5월 초반 거래가 너무 뜸해지면서 올해 거래량의 꼭지점은 이 4월달 2248건, 이 4월의 거래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이 월말로 갈수록 5월의 거래 신고가 너무 적어지면서 다시금 한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4월의 거래량이 꼭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6월의 거래량은 많으냐? 255건. 지난달 동월 5월 14일 자료입니다. 오늘은 5월 16, 지금 6월, 요거는 6월 15일, 왼쪽은 5월 14일 자료예요. 5월 15일이 휴일이었거든요. 쉬는 날이었거든요. 거래 신고가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거래 건수를 보니까 317건이 신고되었어요. 5월 14일에. 근데 6월 15일 현재는 255건. 비율로 치면은 거의 한 20% 가까이 적은 거래량이죠. 요즘에 거래량이 제가 적다 말씀드렸던 게 요 데이터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자료가 한 달 전의 자료 혹은 그 이전의 자료가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과거 같은 날짜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랫부분에 보이죠? 요 날짜를 찾아가셔서 한번 조회를 해보신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단부터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래에 있었어요. 비율로 치면 20% 이상입니다. 요런 거래 자주 등장할 거예요. 더샵 센터파크 2차 15% 정도 하락. 요거 뭐 몇 퍼센트 오른 거 지나갑니다. 요 대형 평형에 흔히 있는 현상이니까 지나갈게요.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이거 15% 가까이 하락했죠. 15% 가까이 하락했어요. 경남 마리나 이것도 20% 가까운 하락. 이 빈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주간 실거래 지수 음수가 안 뜨면은 좀 심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게요. 대림쌍용 광명타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한 40% 이상 올랐어요. 40% 이상. 이게 정말 얼마나 괴력적인 상승인지 잠깐만 보고 올게요. 40% 올랐어요. 야, 그동안 남들 다 오를 때 니는 안 오르고 뭐 하다가 이제 올랐냐고 보면 과거의 금액 6억까지 찍혔던 것이 이제 얼마인가요? 이제 8억 7,500이에요. 지난 남들 다 오를 때 안 오르다가 이제 40% 올랐어요. 이거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요 수치로만 보면 엄청난 상승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무려 2020년 7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2년간의 거래 공백을 깨고 나타난 거래, 그렇게 치면 이거 예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중동 3년 그린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큰 상승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안 오르고 뭐 했노? 그래도 이건 그래도 4억에서 한 7억까지 2배 정도 올랐다. 보통 다른 아파트들 2배 정도 올랐는 아파트들 많죠. 뭐 그런 것들과 견져 본다면 뭐 의미 있는 신고가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나머지 한 10%씩 하락하는 것, 그리고 송도, 서린, 엘마르,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한 25% 정도 하락하는 거래도 눈에 띄네요. 하락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002 온천동의 002, 야 이거 1982, 야 신고가, 아유 또 재건축 선진입, 쉽지 않아요. 사업 추진 지금 쉽지 않습니다. 2억 6천만 원이면 이거 도대체 100%도 넘는 상승.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찐 상승 맞아요. 요런 거래가 한 달에 한 2건 정도, 재건축을 목적으로 선진입, 아주 높은 가격에 가격이 점핑하면서 올라가는 거 한 달에 한 2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느냐?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한 개 누가 진입하면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자주 써먹는 표현인데요. 누군가가 북소리를 크게 올리면 옆에서 뭐 장단을 맞춰가지고 장구치고 뭐 깽가리도 치고 뭐 이래줘야지 뭔가 분위기가 사는데, 그렇게 살아나는 만큼 거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변 아파트 거래도 살펴봐도 그렇게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33평형 요거 20% 가까운 하락 눈에 띄고, 나머지 뭐 소폭 한 10% 정도는 지금 정말 소폭 하락이라는 이런 말로 그냥 표현하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나머지도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이지더원 2차 정관읍 모전리 한 20% 정도 하락했는 건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요 신고가 보이시죠? 몇백만 원씩 상승하는 요런 정도 의미 있게 보이진 않습니다. 3억 이하 아파트들도 거의 뭐 한 20% 가까운 하락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 하락이 자주 출몰하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0.네모 이렇게 인데요. 소수 자리 마이너스 1이 나와도 충분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건당 거래대금 계속해서 하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6월의 거래량 아까 적다고 말씀드렸고 5월의 거래량 중반에는 굉장히 상승 속도가 가팔랐지만 야 이거 정말 이 급한 사람들 맞죠? 세금 문제 관련해서 막 금매로 던지거나 어쨌든 해서 막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거래량이 정말 많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금매로 막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은 크게 의미 없이 지금 9%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신고가 2건, 간만에 신고가 2건 나왔습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요거 뭐 층별로, 향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물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싼 것들도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분양권 시장 힘을 잃어갈 걸로 보입니다. 전세 거래량 92건 중에서 10건. 전세 거래량은 어제 좀 부족했던 거래량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거래량 신고가는 한 10%, 11% 정도 나왔고요. 거래량 전세 거래량은 예년 거래량을 살짝 뛰어넘는 모습. 신고가도 한두 건 나오지만 요거는 한 30% 상승했다. 요런 거래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임대차 3법과 맞물려서 시장이 불안을 띠겠지만 자, 제가 다시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아니고 오늘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1억 하락, 광안자이 2억 4천 하락, 경돈 리인 1억 2천 하락,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2억 8천 하락. 이 굉장한 하락들 많이 눈에 띄잖아요. 몇천만 원 하락은 그냥 건너뜁니다. 시청역 비스타 동원 1억 3천 하락. 물론 층별 다 무시합니다. 그냥 가격 숫자만 봐도 흐름은 잡힙니다. 센텀 천일 스카이원 1억 하락. 더샵 센텀 스타 2억 3천 하락. 대연 롯데캐슬 2억 2천 하락. LG 메트로시티 1억 3천 하락. 가야 센트레빌 2억 하락. 브라운스톤 연재 1단지 1억 5천 하락.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게 비율이 한 70%?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전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한 번 더 오른 효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2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야 우리가 정말 다음에 빅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은 사람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대연 파크 푸르지오 1억 2천 하락,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1단지 2억 1천 하락, 대동타운 8천 하락, 8천 하락 동그라미 한 개 쳤습니다. 동일 스위트 1차 7천 하락, 요 비율이 한지 거의 20% 가까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명지도 웨스턴 1억 3천 하락, 하직 쌍용예가 1억 9천 하락. 전세가의 하락은 결국 매매가와 나중에 같이 결부되게 됩니다. 일강 푸르지오 1단지 9천 하락. 여기도 거의 한 70% 정도 억 단위의 하락 나타났죠. 전세가 사라질 것이냐? 전세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요건 지나갈게요. 굉장히 싼 전세 3억 미만이 거의 5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 3억 미만 시장이 전체 75%, 그러면 4억 이하 시장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드는 게 눈에 띌 거예요. 4월달에 반짝 4억 이상 거래가 늘어났지만 5월달 이제 신고일수 얼마 안 남은 걸 감안해 본다면 이게 지금 완전히 거래량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최고 15%까지 갔던 게 지금 4억 이상 비중이 9%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49건, 보통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 보이고 있고요. 월세 가격은 보증금 5,500만원에 월세 60만원, 그 정도 수준 기억하시면서 딱히 월세가 많이 높아지진 않는다. 하지만 월세가 더 부담스럽다. 월세가 지금은 계약하는 시점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1년, 월세 한 4년 산다고 각오하면은 전세를 사는 게 월세를 사는 것이 월세를 4년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 변동대출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월세로 지금 월세가 전세 대비 20% 정도 할증되는 금액이라고 봤을 때도 월세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살면 장점은 무엇이냐? 내가 옮겨갈 때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거래량 지나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혹시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